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쩐지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단명은 치매. 분명히 들었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지, 혹시 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게 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시죠?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병원에선 약만 주고 끝이던데,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지? 내가 잊어버리는 게 점점 심해지면 가족들한테 피해만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영상은 그런 생각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참 무겁지만 치매는 곧 삶의 끝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 겁니다. 병원 진단 이후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려운 말 없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이 당신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막함을 먼저 느낍니다.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고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나면 끝. 그 이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 치매는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 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서를 받는 일입니다. 단순히 치매라고 적힌 메모가 아니라 정식으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가능한 진단 코드, 즉 상병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형부터 F3번까지의 코드가 치매 관련 상병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있어야만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일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억력 검사부터 인지, 재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 12회 진행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조 프로그램 등이 있고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을 위한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내 상태를 관리해 준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지 혹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문 인력이 체크해 주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뉘게 됩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식사나 위생관리를 도와주는 방문요양,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저귀나 보행 보조기 등 필요한 물품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급 심사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빠르게 대처하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치매는 준비가 빠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늦을수록 후회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당신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치매를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과정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란 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지자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치매를 관리하며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치매는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병이기도 합니다. 진단을 받은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간병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기술보다 먼저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잘 챙겨드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심지어 화를 내시고 과거에 없던 행동들을 하실 때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처도 받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의 뇌 기능 일부가 혼란스러워진 것뿐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돌봄을 시작하기 전 가족은 꼭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지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점을 체크하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게 돌봄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실제적인 돌봄의 기술입니다. 첫째, 절대 논쟁하지 말 것. 치매 환자는 기억에 오류가 생깁니다. 가령, 내 지갑 누가 가져갔어라고 하실 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아버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혹시 어디 숨겨두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매일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뇌에 안정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불안을 줄여주고 사고 행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의 핵심은 인정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간병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안전하게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돌보는 가족 본인의 삶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환자도 무너집니다. 돌봄 휴가,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파견 같은 제도를 이용해 가족이 숨쉴 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선택입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나 복지관에서는 가족 간병인을 위한 정서 상담과 교육도 제공합니다. 이걸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공감하며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은 사랑으로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보, 제도와 사람의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돌봄은 지속 가능합니다. 돌봄은 싸움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수많은 손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혼자 애쓰지 마세요. 함께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치매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환자도 가족도 훨씬 덜 지치고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건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 지원 등급까지 부여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목욕, 위생관리, 약 복용 체크 등을 도와줍니다. 보통 하루 12시간씩 주 45회 방문하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린이집의 어르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지내시며 식사도 드시고 인지훈련, 운동, 음악치료, 미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은 그 시간 동안 일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죠. 또한 등급이 나오면 복지용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 보조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침대, 휠체어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도구들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여 혹은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기저귀도 지원되나요? 입니다. 답은 네, 됩니다. 기저귀, 물티슈, 침대 방수포 등 요양에 필요한 소모품도 일정 금액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복지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한 전용 요양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요양원과 달리 치매 전문 간호 인력, 인지, 치료 프로그램, 안전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나온 분들은 이런 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을 위한 택시 요금 할인, 인지 재활활동비 지원, 간병비 바우처, 치매가족 힐링 캠프 등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나 복지관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족 휴가제도도 있습니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최소한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단기간 어르신을 시설에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치매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덜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여러분의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도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제도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함께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잃어가는 병이라 말합니다. 기억을 잃고 관계를 잃고 삶의 방식마저 잃어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잃는 것만큼 되찾는 것도 있다고요. 마음을 나누는 가족의 대화, 하루를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 그리고 잊고 있었던 서로의 진심까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비로소 가족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던 딸이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치매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기억 사이로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83세의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2년 전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 당시 남편은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세 딸은 각자 살림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어르신은 병원에서 치매라는 단어를 들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치매안심센터 한번 가봐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어르신의 삶을 천천히 바꿔놓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요가와 음악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고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같은 연령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가족이 돌아가며
하루씩 어르신 집에 함께 지내며 돌봄을 나눴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직접 전해드릴게요. 예전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말을 아꼈는데 요즘은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누구 얼굴을 보고 웃었는지.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지만 그날 하루를 적으며 어르신은 자신의 삶을 새기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일 뿐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도와주는 시스템과 사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서로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미래가 불안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무섭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의 당신 마음은 어떤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생각보다 덜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덜 두렵고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